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승부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3경기 시작합니다. 이현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1경기, 2경기 모두 3대2 짜릿한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네, 개막전에서 정말 재밌는 바둑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팀 승부도 끝까지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아주 재밌는 승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는 화성시 코리오와 SK앵크린과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입니다. 오더부터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SK앵크린의 최규병 감독, 그리고 화성시 코리오의 이정우 감독입니다. 자, 박용훈 선수와 안조영 선수. 네, 상당히 중량감 있는 선수들끼리 만나게 됐는데요. 네. 화성시 코리오의 그 장고대국의 안주영 선수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카드고요. 예. 그렇다면 SK 앵크린에서는 박용훈 선수를 맞춤형 카드로 내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네요. 상대 전적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국은 뭐 승패도 중요하지만 네.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네, 그것도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네, 자, 민상현 선수와 박정상 선수의 대국입니다. 랭킹은 민상현 선수가 많이 높습니다. 네, 두 선수는 작년에 네. 화성시 코리오의 3지명, 4지명 선수로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선수들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민상현 선수가 SK 앵크린으로 팀을 옮기면서 네. 상대를 하게 됐고요. 올해 첫 대결이라는 게 또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렇네요. 자, 이태현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바둑. 이 바둑 일단 관심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홍성시 선수는 2년 동안은 군복무 동안에 이 바둑리그를 좀 떠나 있었는데요. 네. 2년 만에 지금 복귀하면 데뷔전인데 네. 상대는 이태현 선수가 올해 네. 정말 성적이 좋거든요. 네, 조금 전에 자료 보니까 엄청나던데요. 네, 오늘 이 대결의 가장 키포인트 대결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이태현 선수 성적이 어떻습니까? 올해 11판을 두어서 네. 11연승 중입니다. 아, 한 번도 진 적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네. 자, 또 한 명의 예비군 또 선수죠. 이영구 선수와 안성준 선수. 안성준 선수는 상당히 지금 랭킹도 높고 성적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영구 선수가 2년 동안 역시 군복무 후에 복귀를 하면서 네. 화성시 코리아 1지명으로 지금 선발이 되었는데요. 네. 자, 2년 동안 안성준 선수가 굉장히 급성장을 했어요. 자, 랭킹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엇비슷한, 그러니까 네. 예측하기 힘든 대결이 바로 이 4국입니다. 네. 자, 5국은 강승민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대국입니다. 일단 이름으로 봐서는 김정현 선수 쪽으로 좀 기우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특히 김정현 선수는 바둑리그의 사나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바둑리그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5국은 아무래도 화성시 코리오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 오더에서 관심을 가장 초점 바둑이 어떤 대국이 될까요? 역시 3국과 4국인데요. 네. 화성시 코리오 입장에서는 이 예비역이죠. 네. 홍성지, 이영구 선수의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 올해 성패를 가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SK 앵크린의 이태현 선수가 바로 SK 앵크린의 또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더 살펴봤습니다. 오더를 봐서는 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매치업이 짜였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두 감독 모두 그렇게 만족스럽게 어느 한쪽이 이렇게 쏠리는 그런 오더는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한 판 한 판이 승패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승부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3경기 시작합니다. 자, 민상현 선수 화면 가장 왼쪽에 보입니다. 슈퍼 팬더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조영 선수와 박용훈 선수의 묵직한 대결입니다. 올해부터 또 초읽기가 1분 1회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 안정 선수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규정인 걸로 보여지고요. 예. 아주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슈퍼팬더 민상현과 박정상 선수는 또 바둑 방송으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화성시 코리아 4지명으로 예. 또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두 대국자 또 첫 대결이고요. 자, 오늘의 메인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성지 선수와 이태현 선수, 전승 이태현, 그리고 또 돌아온 예비역 홍성지입니다. 바둑리그 개막식에서 이태현 선수가 아주 끈끈하게 물고 네. 늘어져서
2년 동안 쉬고 온 홍성지 선수에게 질 수 없다 이런 예. 얘기를 했거든요. 이태현 선수 후반 부분에서 끈끈함은 아주 유명하죠. 네, 이번 바둑리그에 또 새로 도입된 중에 하나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국가대표의 형세 판단. 예. 네, 저도 1국과 2국을 보면서 그 정확함에 제가 정말 소름 끼쳤었는데 예. 그 1국 때 그 정말 미세한 바둑을 정확히 맞췄던 국가대표 선수가 바로 이태현 선수였거든요. 아, 네, 이태현 선수는 방송에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어, 이 방송 오늘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예. 계산력이 정말 정확하구나 하는 걸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려운 바둑 한 집 반 맞추는 그것을 이태현 선수가 맞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던데요.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재밌을 것 같고요. 네. 해설자들이 아마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청자분들의 예측과 이 프로 국가대표들의 예측 그 도표가 이제 가끔 나오던데요. 네, 보니까 비슷해요. 이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국가대표급이에요, 보면은. 네, 뭐 전통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올해는 이제 국가대표 팀의 또 그 분석도 얼마나 정확할지 1국과 2국만 놓고 봐서는 지금 거의 퍼펙트한 네. 지금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데도 좀 정확하게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태현 선수의 특기는 끈끈함이라고 했는데 홍성지 선수는 이 주특기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네, 일단 홍성지 선수는 굉장히 유연하게 두는 기풍입니다. 예. 뭐 대표적인 조한승 선수도 있고요. 네. 비슷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속기를 굉장히 잘 두고요. 홍성지 선수의 특징은 이제 균형 감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전투를 막 즐겨하거나 치열하게 두지 않으면서도 항상 이 균형 감각을 잘 맞추는 그러니까 감각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홍성지 선수와 이태현 선수도 자료에 보니까는 전적이 없어요. 그것도 또 신기합니다. 네, 지금 뭐 박정상 선수와 민상현 선수도 올해 네. 첫 대결이고요. 지금 입단한 지 꽤 된 선수들인데 이렇게 상대 전적이 없다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연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선수 1년에도 한 해에도 여러 번 만나는 선수도 있거든요. 뭐 기네스북에 오른 조은현, 서봉수 두 선수는 370번을 만났더라고요. 네. 이 전적만으로도 좀 숨가쁜 전적을 네. 갖고 있는데요. 자, 이태현 선수가 올해 이 11판 11연승 중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올해 시합이 많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11판을 두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1연승. 올해 열린 그 KBS 바둑왕전 그리고 중국에서 열린 바이링배 네. 또 LG배까지 지금 모두 본선 진출에 성공을 한 상태고요. 네. 올해 정말 성적이 급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저렇게 우상기 쪽에서 나오는 변화 바로 3-3 들어가면은 너무 빠르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 저정성 나온 다음부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금말도 지금 김정 캐스터가 한 말도 약간 예. 옛말이 됐어요. 예. 이제는 저 중국식에서는 저렇게 3-3 파는 게 거의 정석화 정수, 예. 됐습니다. 참 격세지감입니다. 자, 최근에 이 높은 중국식이죠. 네. 사실은 낮은 중국식이 훨씬 빈도수가 더 많았는데 예. 최근에는 이 높은 중국식이 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태현 선수는 또 국가대표에 지금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최근 포석들을 많이 연구할 텐데 최근에 보면은 바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도 사실 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냥 가만히 이어서 두텁게. 네, 두껍게 이어가는 바둑도 많이 두어지고요. 네. 그냥 손을 빼고 이곳을 벌려간다면 백이 쪽을 바로 나와서 끊는. 네, 이건 좀 전투 바둑이 만들어지겠죠. 네. 현 싸움. 이태현 선수가 호전적인 기풍입니까? 아주 그 쉽게 말하면 굉장히 치열한 바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수익기를 그렇게 좀 치열하게 끝까지 수를 보는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바둑을 치면 이제 조치훈 구단 같이 예. 최선의 수를 찾아 나가는 그런 바둑을 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둑이 치열해지고
또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더를 공개했을 때 네. 이태현 선수가 장고바둑으로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런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안조영, 이태현. 그렇습니다. 이태현 선수가 좀 아무래도 긴 바둑 시간이 좀 제한 시간이 긴 바둑을 잘 두기 때문에 그렇네요. 하지만 이제 SK 앵크린의 최규병 감독 입장에서는 안조영 선수에게 박영훈 선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아주 좀 맞춤형 오더로 보여집니다. 일단 1승 확률이 많은 쪽으로 먼저 가보자. 네, 두 팀은 작년에 SK 앵크린이 5위 네. 그리고 화성시 코리아가 6위를 차지했는데요. 예. 순위는 SK 앵크린이 좀 순위가 높았지만 약간 내용을 살펴보면은 SK 앵크린은 작년에 5연패를 당했어요. 예. 마지막 라운드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화성시 코리아는 4연승. 예. 성적이 좀 초반에 좋지 않았지만 마무리는 좀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확실히 최신 그 유행에 좀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기 예. 예상을 했는데 저 이렇게. 어정쩡한 네, 수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흙이 그냥 이쪽에 벌려 있는 형태에서는 백이 이제 이쪽을 걸쳐 들어왔을 때 이 예. 한 점에 대한 공격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는 것이 이 모양이 좀 흙의 약점이거든요. 네. 돌이 여기 없다 보니까 뭐 나를자로 받아야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정석인데 예. 좀 백이 쉽게 수습이 되죠. 이렇게 또 나를자까지 가게 되면 네. 이렇게 만약에 정석이 펼쳐지게 되면은 요 높은 중국식을 피는 위치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차라리 밑에 있는 게 낫죠. 아무래도 높은 중국식과 함께 같이 이 수가 예. 콤비라고 보시면 될 것 좀 같습니다. 연계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하기에 백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언제 들어갈까요? 네, 근데 지금은 당장은 뛰어드는 것은 흙이 이제는 이쪽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입구자로 받아서 받아주면은 받는 형태. 네. 돌이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것보다 흙돌이 한 칸으로 있는 게 훨씬 공격할 때 유리하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뛰어드는 것은 흙의 주문이고요. 네, 홍성지 선수도 준비 공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흙이 좀 넓게 귀 쪽으로 지켰기 때문에 네. 저곳이 이제 저 형태에서는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이태현 선수는 국가대표 상비군에 있고 지금 홍성지 선수는 국가대표 훈련을 지금 안 하고 있죠. 네, 지금 얼마 안 됐죠. 이제 예비역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아마 이영구 선수, 홍성지 선수도 국가대표에 이제 복귀를 해서 예. 네, 훈련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홍성지 선수는 그 틈틈이 시합은 많이 나오진 못했지만 틈틈이 나오는데도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제가 아까 이 홍성지 선수의 기풍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렸냐면요. 제가 보기에도 중계를 할 때 보면은 좀 유연한 바둑을 굉장히 잘 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인터넷 대국만 하면은 돌변을 해서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냥 붙이고 젖히고 끊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 홍성지 선수의 기풍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양면성이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봐도 부담이 없으니까 예. 그런 바둑을 두는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시간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사용했습니다. 네, 좀 이번 대회에서 또 2016년 바둑리그부터 볼 수 있는 거죠. 네. 제한 시간을 저렇게 화면에 띄워주는 거. 네, 이런 것도 사실 알파고 효과라고 봐야 그렇죠. 돼요. 근데 굉장히 박진감이 있어요. 저 시간이 눈으로 보는 것과 또 소리로 듣는 건 또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걸 굉장히 궁금해하셨었거든요. 네. 그 동안에 참 저도 보면서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하는 네. 또 생각도 들고 아주 재밌게 바뀐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를 뛰어들었다는 이것은 이쪽을 산다는 것보다는 이쪽을 찝어서요. 네, 하나 들여다보고요. 아마도 이거 이태원 선수 손이 이렇게 바로바로 나가는 거 봐서는 네. 연구가 된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받아주면은 네, 여기를 찝고요. 네, 호구까지 치고. 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밀어가면 또 이어서
뭐 한 칸을 뛴다거나 해서 요 한 점은 잡혔지만은 네. 요거 이용해서 흑돌이 좀 두터워졌죠. 흑돌이 두터워지면은 백이 달아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달아나다 보면은 오른쪽에 흙 모양이 굉장히 굳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태원 선수의 이제 작전으로 보여지고요. 네. 자, 어떤 반격 수단이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바로 두는 거는 많이 봤는데 네. 이걸 뛰어들어 놓고 들여다보는 수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무래도 똑같이 이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네.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이후에 여기를 만약에 들여다보게 된다면 백이 이제 이어준다는 보장이 없죠. 예. 여기가 선수가 항상 돼 있기 때문에 뭐 중앙으로 밀어갈 수도 있고요. 좀 가볍게 둘 수가 있죠. 네. 자, 순순히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태현 선수는 연구가 확실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하나 교환해두고 이제 똑같이 수순을 밟을 텐데요. 예. 백도 이제 하나 밀어둔 것이 아무래도 좀 득이죠. 다음에 자, 여기서 그냥 이어집니까? 단수 한 방 안 칩니까? 여기요. 예. 단수를 치는 것은 다시 끊어갔을 때 예. 한 점을 살리지 못하면 이제 득이 없고요. 아. 이걸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흙이 막아서 네, 밑으로 다 아하. 넘어가죠. 아이고, 그 큰일 나네요. 네, 이렇게 된 여기까지 단수가 되니까 예. 백이 흙의 안에서 그냥 귀를 살아버리고 아이고, 그건 네, 백이 많이 당한 형태죠. 네, 잘못됐습니다. 자, 찌르고 맞고 꼬부리고 입고까지 자, 정형이 됐습니다. 지금 들여다봤을 때 그냥 이어진 것보다는 하나 꼬부려진 교환이 있는 것이 백 입장에서 더 낫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이 이제 나중에 살아갈 때 예. 여기 나를자 한 칸 예. 또는 뭐 눈목자까지 갈 수 있는 형태가 나오죠. 네. 이 돌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에 밀게 되면 흙이 늘어주질 않고 음, 이런 식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 교환 자체는 지금 백이 득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연구된 포석이라는 게 이태원 선수의 손놀림에 확실히 드러나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여기까지 두어지는 진행을 뭐 많이 두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최고 많이 이겨본 게 12연승까지 한번 해봤거든요. 자랑하시는 네, 거죠? 잠깐 하는 건데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셀프 자랑을 하는 건데 네. 아주 옛날입니다. 네, 예. 뭐 사실 기억도 잘 가물가물 한데요. 네네. 지금 이태원 선수가 11연승이잖아요. 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예. 이 정도 연승을 하게 되면요. 네. 질 것 같지 않아요. 느낌에. 자신감이.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둬도 이길 것 같고 그러니까 불리해도 역전시킬 것 같고요. 네. 내가 유리해지면 당연히 이기는 거고 아. 네, 이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자, 그러면은 그 조심스럽게 질문 드릴게요. 그 12연승에서 막혔을 때 누구에게 막혔습니까? 기억나겠죠? 그 질문까지도 제가 예상하고 예. 네, 당시에 이창호 구단에게 제가 이창호 졌어요. 구단. 네. 네, 괜찮지 않습니까? 막힐만 하네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때 그해 연승상 받았습니까? 택도 없었던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네, 그때는 연승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뭐 다승도 그게 한 해에 70승이 했던 선수들이 나왔을 때예요. 70승. 네. 그때 상상할 이창호 네. 구단과 조은영 구단이 뭐 73승, 74승 해가지고 아하. 서로 1승 차이로 다승왕이 결정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참 다른 기사들에게는 불우한 시기였네요. 네. 자, 이태원 선수가 아마도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심정일 거예요. 아. 지금 굉장히 자신감 있고 누구랑 만나도 질 것 같지 않은 네. 그런 상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준비된 이태현 선수가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습니다. 홍성지 선수는 지금 모르는 길을 수일기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완전히 모르진 않을 텐데요. 예. 최근에 이제 두어지는 거니까 아마 여기까지 이태원 선수 둔 데까지 다 연구가 된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여기서 행마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핏 봐서는 백이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네, 더 쉽게는 밀어야죠. 네. 밀어서 가면 젖히고요. 예. 또 젖혀가고 흙이 2단을 젖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행마가 되는데 네. 흙의 백의 형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이 형태 보면 여기 끊어지는 약점 때문에 이 어떻게 행마를 하는데 약간 좀 백이 운신의 폭이 좀 적거든요. 네. 그 자, 일단 미는 수는 머리 맞는 것이 좀 기분이 언짢습니다. 네, 지금은 이런 데를 30초. 한번 먼저 하나, 가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둘, 있는데요. 네. 셋, 넷, 자, 초읽기입니다. 여섯, 일곱. 그래도 밀어갑니다. 자, 이태현 선수는 바로바로. 이태현 선수도 지금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두는 것 같습니다. 만약 초읽기 들어가게 된다면 뭐 40초 초읽기 충분히 사용하고 두겠죠. 그렇죠. 확실히 이제 그 바둑의 이 흐름이 좀 바뀐 게요. 네. 중국의 영향도 있고요. 예. 집단 연구라고 해야 되죠. 예. 국가대표가 생기면서 음. 특히 가장 달라진 점이 포석입니다. 예. 연구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포석이거든요. 아무래도.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흑번 포석에 대해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바둑을 보면은 초반 포석이 진행이 상당히 빨라요. 네. 아, 마치 그 중국 선수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 아하. 듭니다. 그러고 보니 중국 선수들 초반 포석 부분에서는 시간 사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현욱 해설위원이 보여주었던 그 그림입니다. 30초. 늘면은 하나, 꽉이어서 흙이 좀 둘, 두텁지 않느냐라는 셋, 그런 넷, 이야기였는데요. 다섯. 늘거나 여섯, 지금은 호구치거나 두 가지밖에 네. 없거든요. 네, 역시 느는 건 모양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자, 호구 치면 단수를 칩니까 안 칩니까? 저런 경우가. 여기는 칠 걸로 보여져요. 예. 안 친다면 그냥 느는 건데요. 예. 네, 치는군요. 치고 이으면 치고 이을 때 이쪽을 이어서 두고요. 네. 그리고 백은 한 칸을 띄는 정도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초반부터 일단 주도권은 흙이 쥐게 된 것 같습니다. 백이 몰립니다. 홍성지 선수의 바둑 중계하다 보면은 정말 타계를 잘한다라는 감탄을 하게 되는 그런 기사인데요. 그렇죠. 홍성희 선수가 타계 굉장히 잘하고 30초. 하나, 이 둘, 홍성희 선수가 또 공격형 기사들한테 굉장히 강해요. 네. 다섯, 뭐 이세돌 선수한테도 여섯, 강하고 그렇습니다. 백홍석 선수 여덟, 뭐 아홉, 공격형 기사들은 굉장히 강한 열, 면모를 네 보이는데 번 네.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계를 잘하는 것이 이유 중에 하나겠죠. 네. 자,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제 여기는 일단 이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잇고서 흙이 이쪽을 잇게 되면 한 칸을 띄어 나가고요. 네. 그리고 막아간다면 이 호구 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뭐 흙도 이제 여기 약점이 있어서 계속 심하게 공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30초. 하나, 둘, 셋. 자, 일단은 이었습니다. 초읽기 저 있는데 초읽기 한 개를 사용했습니다. 아, 네, 그쪽으로 그쪽을 반대를 있습니다. 자, 이제 흙은 막아가겠죠? 네. 이곳 지금 안 두게 되면은 이제는 이곳이 아니라 아예 깊숙하게 뛰어들어서 네. 예, 다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건 흙이 또 가나요? 이태현 선수 아주 공격적입니다. 저는 이태원 선수가 이렇게 바둑 빨리 두는 거 처음 봤거든요. 예. 거의 뭐 방금 뭐 어제 이 바둑을 똑같이 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빠르게 두고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를 만약에 뛰어들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참고도 이건데 네. 이렇게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백이 안에서 쉽게 살았거든요. 네. 하나, 이 입장은 셋. 홍성지 그런데- 선수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집 부수고 살기만 하겠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자, 이태현 선수 처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50수가 훨씬 지났는데도요. 이태현 선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KB 리그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경우인데요. 네. 1국 저 개막전 때 이창호 선수와 박민규 선수의 대결에서 네. 박민규 선수가 제 기억에는 거의 중반전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예, 네, 그 정말 정도로 빨리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박민규 선수는 워낙 원래가 속기파기 때문에 네. 예상이 됐는데요. 이태현 선수는 속기파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기사입니다. 그렇죠. 장고파 기사인데 예. 오늘은 확실히 이제 포석이 연구된 포석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고요. 자, 처음 장고가 들어갑니다.
이태현 선수. 자, 이런 장면에서도 저 같으면 무조건 뛰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예. 뛰게 되면 흙에 아마 다른 응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두 칸을 띄웠고요. 자, 지킵니다. 자, 그렇다면 홍성지 선수가 뭔가 대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하변 들어가는 것이 일감인데 그곳을 지금 거꾸로 이태현 선수에게 허용을 했단 말입니다. 네, 뭐이 백이 수습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네. 이런 데 두거나 나를자 정도 두어서 네, 뭐 수습을 하는 수 있어요. 이쪽이 살아가고 네. 흙집도 사실 많이 깨지면서 백이 살아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앙이 굉장히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음에 흙이 이런 곳을 뛰어들었을 때 이 네. 중앙 두터움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 대가를 얻겠다는 얘기고요. 네. 지금 뭐 느낌상으로는 이태현 선수가 굉장히 뭐 기분 좋게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만. 사실 홍성지 선수가 뭐 실수한 것도 없고요. 예. 이 돌만 쉽게 수습이 된다면 뭐 백이 결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예. 자, 여기는 이제 받아주게 되면 늘어놓고 다음에 이제 2점 잡는 수가 바로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거의 살아 있죠. 뭐 완벽하게 살아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요. 네. 2점을 잡는 맛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는 좀 어려운 장면인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이것이 승부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SK 앵크링과 화성식 코리오 1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승부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3경기입니다. 울산 SK 앵크린 그리고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30초. 이태현 선수가 하나, 둘, 시간을 많이 셋. 사용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변부터 먼저 갑니다. 역시 이제 이곳은 더 이상 공격하기가 네. 하려면 이제 이곳을 받아줘야 되는데 백이 이제 2점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계속 파고 들거든요. 뭐 네. 이렇게 누워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면 흙집을 다 깨면서 안에서 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 당장 이태현 선수도 여의치 않다고 본 겁니다. 자, 분명히 초반 부분에 이태현 선수가 30초. 기분은 하나, 냈습니다만 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셋, 큰 실속은 넷.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자, 이태현 선수의 11연승 어디까지 이어질지. 네, 자 늘어가고 이런 장면에서는 이제 나를자 한 칸이 다 있지만 지금은 중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백은 한 칸으로 받는 게 정수고요. 네. 자 여기서 뭐 무난하게 둔다면 이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모자 생각했는데 모자는 좀 위험한가요? 모자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 형태가 젖히고서 셋. 이렇게 늘게 되면 네. 흙의 형태도 이게 빈상의 형태라 좋지가 않아서요. 자, 여기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행마가 지금 눈목자 정도가 네, 고급스럽다는 일단 거죠. 감각은 그렇습니다. 네. 뭔가 공격을 하려면 이런 데를 뛰어들어야 되는데 예. 백이 같이 이렇게 한 칸을 뛰어서 가게 되면 예. 이 중앙의 두터움이 다 지워져 버리죠. 그렇네요. 그리고 예. 이 세 점을 또 그렇다고 잡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네. 정말 자칫하다가는 껍질만 남을 수가 있겠군요. 30초. 하나, 자, 이태현 둘, 선수의 다음 수. 셋, 넷, 저의 감각은 다섯, 눈목자입니다. 여섯, 일곱, 네. 비슷하군요.
프로들의 감각은 거의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일단 기분은 좋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 한 칸을 뛰려고 하네요. 홍성지 선수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아주 오늘은 홍성희 선수는 확실하게 실리 쪽으로 일단 노선을 잡았어요. 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바둑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국가대표 팀에서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저도 예. 보는 건가요? 예. 너무 궁금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보기 전에 네, 먼저 이현욱 해설위원은 어, 흑과 백? 보니까 지금 퍼센트로 보통 예, 예. 승부 예측을 하더라고요. 예. 저는 백이 52, 30초 흑이 48 이렇게 보겠습니다. 52대 48. 네, 자, 한번 차이는 뭐 별로 나진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섯, 마음속으로 한번 일곱, 나의 여덟, 퍼센트는 이거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미리 본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근데 저는 틀렸죠. 아, 그렇네요. 100이 50이라 그랬죠? 반대로 됐네요. 아, 예. 저는 지금 100이 50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바둑 자체가 많이 두어지지도 않았지만 어느 한쪽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만한 장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에서는 흑이 조금 좋다. 네, 그렇죠. 지금 시청자 승부 예측과 국가대표팀 승부 예측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게 사실 또 놀라워요. 일단 이현욱 해설위원과 시청자 승부 예측과는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네. 6% 정도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둘, 자,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섯, 여섯, 이게 승부 예측을 보는 재미가 또 여덟, 쏠쏠한데요.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반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네. 국가대표들이 굉장히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옆에서 봤는데 네. 그냥 머리 싸매고 저기서 계속 그 바둑만 연구하거든요. 그렇죠. 정확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장면에선 사실 네. 쉽게 어느 쪽이 좋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기풍도 있을 테고요. 지금 네. 국가대표팀에서 보통 2명 정도의 국가대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누가 나와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저희는. 네. 30초. 이게 하나, 지나면은 둘, 며칠 전에는 셋, 이태현 선수였다. 뭐 이렇게 넷,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백이 늘어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흑도 뭐가 마땅하게 그 이 중앙 쪽을 계속 틀어막아서 공격을 하는 것도 네. 지금 여기가 이 나와서 끊는 쪽에 약점이 있고요. 아직 그쪽에 정리가 안 네,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쪽도 지금 끊는 약점이 있어서 예. 중앙을 맞게 힘있게 막아가는 형태는 잘 안 나옵니다. 기세로 봐서는 그래도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이태현 선수 과연 어떤 식으로 둘까요? 네, 밀게 되면은 백이 이제 젖혀서 갔을 때 예. 과연 이 끊는 싸움이 어떻게 그러니까요.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예. 백도 같이 늘어서 싸우게 되면 당장 지금 여기 끊는 게 너무 부각되거든요. 네. 여기 약점도 기분이 나쁘고요. 자, 과연 정말 기분으로는 무조건 뭐 삼수갑산을 가도 밀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장면인데 밀 수 있을지.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사전 공작인가요? 사실은 백이 바로 갑니다. 나와서 끝나요. 자, 이제 드디어 기세끼리 부딪힙니다. 이거를 끊어서요. 쉽게 떠오르는 건 아닌데요. 이쪽 백이 지금 못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늘어서 홍성지 선수의 아주 과감한 작전입니다. 재밌어집니다. 자, 뭐 혹시 이런 데서라도 떨려가지고 예. 이렇게 비껴가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이거는 아마 둘, 절대 이렇게 안 둘 겁니다. 예. 네, 뭐 두 점을 다섯, 잡더라도 여섯, 이거는 다 틀어막혀서 안 되죠. 네. 무조건 막아야 되고요, 일단. 아홉, 자, 맞고 끊는 것은 예측이 되겠습니다. 자, 흑도 여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단수를 하나 치고요. 예. 이 단수를 치고 이쪽 호구 치면은 확실히 이쪽 모양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대신에 백이 여기 나를자로 가게 되면 이세점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변이 초토화가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꿔치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예. 여기 돌들이 예. 깔끔하게 다 잡힌다고 한다면 예. 이렇게 늘어서 이게 다 잡힌다고 한다면 흑이 당연히 좋죠. 네, 못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맛이 좀 나쁘죠. 네. 이게 들여다보고 30초. 역시 나오는 맛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먼저 다 잡히고 시작하는 그렇죠. 싸움이어서 얘는 흑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일곱, 그렇다면 여덟, 아홉, 자, 그냥 느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늘게 되면은 안전하긴 하지만 네. 백이 이제 늘었을 때 여기 형태가 아까는 호구가 돼 있었으니까 예. 좀 모양이 좋은데
네, 지금은 일단은 여기 받는 것은 뭐 너무 틀어 막히는 게 너무 눈에 보이네요.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흑도 여기를 같이 가르고 나오면 혹시 백도 똑같이 둘 거예요, 여기는. 예.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림하고 지금 이제 상변 흙이 늘었다고 가정을 네. 한다면 30초. 하나, 둘, 오히려 더 셋, 낫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 예. 형태가. 다섯, 여섯, 다르게 두나요, 이태현 선수가? 여덟, 아홉. 자 여기서 홍성재 선수는 뭐 노타임입니다. 거의 손이 그쪽으로 갑니다. 자 우변은 흙의 진지가 아주 초토화가 됐습니다. 오히려 중반전에 홍성재 선수가 좀 손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지금 여기를 맞고서 잡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 예. 지금은 이 단수 선수, 여기도 선수고 여기 느는 것도 선수가 되거든요. 네. 이거는 뭐 여기 하나 단수 치고 호구를 치면 안에서 아주 쉽게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흙이 하나, 그 가죽 장사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다섯, 피혁 제품을 취급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 조심스럽게. 네, 실속이 좀 없다. 예. 네, 좀 순화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흙은 여기를 늘거나 해서 아니면 또는 이쪽을 젖혀서 이 백을 안에 살 수 없게 해야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 백이 움직였을 때 과연 네, 일단 봉쇄는 안 돼요. 그러면 예. 뛰어나가서 흙이 자라가는 이 세력 쪽으로 몰고 가는 건데 예. 이건 근데 서로 굉장히 떨리거든요. 뭐 아니면 돕니다. 네, 예. 살게 되면은 대차로 백이 집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30초. 사실 하나, 시청하는 둘, 입장에서 본다면요. 저도 셋, 바둑 팬의 입장에서 넷, 본다면 그런 전투 보고 다섯, 싶어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이 장면에 과연 자, 지금 화성시 코리아 이정우 감독 지금 인터뷰가 지금 준비가 됐는데요.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이정우 감독님. 네. 네, 이정우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 주신 지금 대국 형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아직 혼전이라 지금 형세를 알기가 어렵지 않을까. 국가대표팀에서도 분석하기가 참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대국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 화성시 코리오 팀 이번에 팀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팀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 올해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사실 팀의 색깔을 좀 달리 해보고 싶어서 리빌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팀 전원을 거의 대부분 내보내고 올해는 좀 더 다른 색깔로, 그리고 무엇보다 팀의 전력은 상승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새롭게 단장한 이 팀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이 와중에 박정상 선수만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요. 박정상 선수 뽑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저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 팀에 활력을 좀 많이 넣어주는 선수라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 시즌 임하는 각오 부탁드릴게요. 네, 올 시즌은 저도 감독을 한 지가 이제 3년째가 돼 가는데요. 올해는 꼭 좋은 성적 올려서 플레이오프 그 이상의 성적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우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상 선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팀 활력을 주는 선수라고요. 그렇죠. 유쾌한 선수죠. 네, 화성시 코리오의 올해 선수 선발을 한번 이제 시간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나의 재밌는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사실 하위권이었기 때문에 리빌딩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맞는데. 작년에 그 정규리그 다승왕을 차지했던 최철환 선수를 내보내고. 보호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사실 그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 올해는 이영구 선수와 홍성지 선수 이 두 예비역 선수가 아마 이 화성시 코리오의 성적을 좌지우지한다. 그렇습니다.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상변을 빠지는 것까지 예상대로 됐고요. 여기서 네. 지금 이쪽을 늘어서 가니까요. 예. 전 당연히 살리고 예, 나가는 네, 걸 네. 생각을 했는데 손을 뺐어요. 예. 한 칸을 뛰니까 한 칸을 뛰고 30초. 지금 이쪽을 잡은
형태가 예. 만들어졌는데 셋.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지금 홍성희 선수는 여섯. 버린 거거든요. 지금 살리지 않는다.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볼까요? 하나, 예. 둘, 다섯, 여섯. 잡은 돌만 6개고요. 일단 집만 40집이고요. 네. 여기 중앙까지 하면 55집 정도를 볼 수 있거든요. 예. 전체가. 예. 여기까지 65집 정도라고 흙이 봐야 됩니다. 65. 네. 100은요? 30초. 하나, 둘, 셋, 20집. 여기가 20집 다섯. 정도죠? 네. 여섯, 20집에 일곱, 여덟, 30집 열. 정도죠? 여기 10집 정도니까요. 30집. 여기도 10집 정도로 봐야 10집은 마흔 조금 집. 강한데요. 40집 40집. 5집 정도라 보면은 45. 지금 그러니까 20집 차이가 나는데. 네, 집만은 확실히 흙이 많거든요. 예. 지금 그리고 제가 여기 선 정도까지 본 건데요. 예. 좀 두터워요, 사실. 더될 수도 날 있단 수도 말이죠. 있단 말이죠. 물론 100도 이곳의 집이 이제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음. 그래도 저는 이거는 너무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예, 좀 해퍼 30초. 보이긴 합니다. 하나, 둘, 우변 흑안점 네. 어떻게 좀 차단해야 네. 되는 것 아닙니까? 다섯, 그러니까 여섯, 이대로 그냥 무난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야. 홍성희 예. 선수. 아홉, 그리고 그걸 살릴 수가 있나요? 만약 그렇게 해서 그곳이 살게 된다면은 뭐 단박 백이 우세해지는 거겠죠. 뭐 너무 완벽한 거죠. 예. 챙길 거 다 챙겨놓고. 자, 과연 시간 연장책인지 아니면은 근데 수가 안 나면 손해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안 두면 단순하게 2집 손해인데. 자, 그냥 일단은 여기가 모양이 급소인데요. 자체로는 2집이 나는 형태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선수가 되더라도 모양이 맛이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네. 상당히 백도 탄력이 좀 있어서 네. 30초. 아, 정말 살립니다. 반전입니다. 자, 이태현 선수도 홍성재 선수가 지금 저렇게 움직일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형태는 이제 백이 여기도 선수가 되고요. 예. 또는 여차하면 이쪽으로 해서 패에 들어가는 모양을 선수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30초. 하나,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셋, 넷, 일단 여기 다섯, 붙여서 잡으러 가는 여섯, 거는 치중을 가야 될 일곱,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아홉, 네, 붙여갑니다. 거기가 백이 안 두게 되면 백이 이쪽을 찝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까지 찝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눈 모양이 너무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걸 두어서 지금은 백이 여기를 못 두니까요. 예. 일로 막아서 안 되죠. 백이 이제 젖혔을 경우에는 여기를 끊어서 이 단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파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자체로는 못 살죠. 네. 근데 나갔을 경우에 30초. 이게 하나, 어떻게 됩니까? 맛은 둘, 흙도 상당히 셋. 나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흥미진진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현옥 해설위원이 개가를 했습니다만 그냥 이 상태로 상변이 잡히게 되면은 반면으로 한 20집 정도 앞서는 그런 바둑이 됩니다. 네, 물론 뭐 백이 둘 차례긴 했지만 그래도 개가로 가기는 힘든 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홍성재 선수 입장에서는 다 살린다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30초. 이 집을 하나, 깰 수 있으면 사실 또 개가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넷, 조금 전 계산해서 다섯, 100이 여섯, 45집 정도는 일곱, 나왔기 때문에 여덟, 상변 100이 살게 된다면은 집으로도 그냥 반면으로도 100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살게 되면은 뭐 바둑은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 예. 떨립니다. 이제 흙이 여기를 두어서 파울을 하는 것과 이제 이쪽을 꼬부려서 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 여기가 선수가 되고요. 백이 꽉 있게 되면 일단 자체로 거의 살아있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흙은 결국 이곳을 파울을 해야 되는데 30초. 하나, 문제는 나갔을 둘, 때요. 나가고 셋, 또 넷, 이어서 잡으러 갑니다. 다섯. 네. 이게 근데 저는 홍성재 선수들 만약 이렇게 돼서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네. 이건 뭐 거의 끝이거든요. 근데 흙이 워낙 지금 중앙이 두텁기 때문에
백이 쉽게 지금 나가서 산다라고 지금 둘 수는 없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는 일곱. 걸라고 여덟, 하면은 잡히는 아홉. 쪽에 더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지금 백은 패 형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흑이 이쪽을 만약에 받아주거나 하게 되면 여기 들어가서 이제 패가 되죠. 밑으로 도서하는 패가 되니까 예. 뭐 패감으로 어느 정도 대가를 얻으면 되기 때문에 자 근데 흑이 이제 여기서 이쪽을 보강을 하던가 아니면 중앙을 이곳을 이어서 받으면 하나, 과연 이게 이제 살 수 있느냐는 거죠.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중앙을 이었을 때 이태현 선수 생각으로는 지금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곤란해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홍성지 선수의 수들이 조금 너무 위험한 발상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지금 확실히 사는 수단이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둘 수가 있나요? 너무 과감한 것 같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일단 안에서는 사는 네. 수는 없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뭐 흑도 다르게 둘 수는 없고요. 치중을 가야 됩니다. 여기는 언제든지 이렇게까지 된다고 봐야 돼요. 네. 이거는 백이 굴복을 시킬 수 있고요. 이러고 이제 중앙을 나가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 선수고 이거까지 선수 됩니다. 이러고 쌍랩에서 나가는데 이게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 있나요? 없습니다. 너무 없어 보입니다. 좁아요. 자, 의외로 단명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태현 선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12연승도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자, 홍성지 선수의 반전에 다음 수가 있는지. 자, 표정으로는 상당히 지금 좀 괴로워 보이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진행을 좀 더 볼까요? 따내고 네. 한번 따내고요. 여기를 다시 따내고 결국 흑이 받고요. 흑이 여기를 받으면 단수 치고. 네 여기는 뭐 결국 굴복 당한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백도 하나, 그냥 나가는 게 좀 더 둘, 묘미가 있습니다. 셋, 네. 다음에 이게 네, 찝고서 끼우는 다섯,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섯. 어. 그럼 일곱, 흑도 이제 여기를 뭐 두텁게 꽉 있는다거나 했을 때 예. 저 여기 단수가 선수고 한 칸 뛰면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아슬아슬하긴 한데 글쎄 여기서 한 집이 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바둑은 뭐 더 이상 서로 어떻게 보면은 그 강을 건넜어요. 지금 이 바둑은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네. 보통 표현을 합니다만. 뭐 타협을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요. 예. 갑자기 궁금하네요. 국가대표는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다섯, 여기서 또 여섯, 여기서 네. 저도 한번 예측했고요. 저는 예. 저는 잡힌다. 잡힌다? 잡히는 끝난다?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뭐 9대 1 뭐 이렇게 뭐 되나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두고 이어서 되면은 음. 여기서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긴 해요. 하나, 백이 좀 둘, 좋은 행마가 셋, 있는 것 같습니다. 넷, 어떤 게 있나요? 다섯,
여섯, 일단 여기 이태현 선수 두겠죠? 예. 두는 걸 한번 보죠. 예. 열. 아, 두번 지금 남았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그냥 쉽게 다 받아준다고 보면 네네. 이렇게 여기도 이제 때려서 두게 되면 예. 당장 이렇게 이으면 한 칸 뛰는 거는 한 획마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왜 젖히고 나오면은 이게 획마가 더 어렵습니다. 이러고 2단을 젖히면은 예. 지금 여기를 끊더라도 있게 되면 결국은 여기는 이제 흙이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이 여기가 선수니까 이건 치고 나오는 이 형태는 기분 나빠요. 이거는 계속 뚫고 나오면 30초. 네. 하나, 둘, 여기를 뚫고 나오면 이거는 오히려 넷, 다섯, 흙이 안 됩니다. 여섯, 네. 여덟, 아홉, 아예 막아버립니다. 아예. 아 여기서 패로 그냥 끝장을 내자. 자 이 장면에서 이현욱 해설위원은 이러면은 이러면. 갑자기 확 달라지는데요. 아, 예, 이제 그러니까요. 패가 만들어졌는데 자 패가 나온다면 이제 대가는 백도 얻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흙 쪽이 더 높아 보여요. 몇 대 승률로만 몇으로요? 따진다면요. 글쎄요. 지금 좀 잠시 후에 이제 네. 국가대표 봐야 되니까요. 한 하나, 전 60대 40? 60대 40으로 이태현 선수가 유리하다. 네. 여섯, 아,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죠? 예. 아홉, 네. 네, 저는 5대 5로 다시 그럼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글쎄요. 좀 자.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국가대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저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지금. 네. 백이 유리한 싸움이랍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쪽 저는 이걸 잡으러 가는 것을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제 패가 됐단 말이죠. 예. 갑자기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30초. 자, 백이 유리한 대마 승부가 나왔습니다. 네. 아, 이 장면에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놀라고 해봤자 저만큼 안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마지막 장면에 결국 이태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양보를 한 거예요. 네, 네, 안 네. 된다고 물러선 보고 거죠. 예. 패를 허용한 건데 그 장면이 두고두고 아쉽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걸 홍선재 선수가 성공이에요. 그렇네요. 패를 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패도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30초. 그쪽 하나, 돌리면 네, 이거 더 클 수도 뚫리면 안 있습니다. 됩니다. 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은 받았고요. 팩감이 일단 흙은 이곳에 팩감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손의 팩감이라서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제 젖혀서 팩감 쓰는 정도는 여기 2개 정도 네. 나오겠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자, 바둑 재밌네요. 네, 다섯, 자, 끊어서, 끊었습니다. 네. 네. 조금 악수의 의미지만 뭐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예. 팩감이 흙도 있어요. 여기가 팩감이 있거든요. 이게 찌르면 이제 백도 같이 나오긴 하는데 예. 흙이 좀 더 많이 나오죠. 끊는 팩감으로 해서 여기까지 늘고 1개, 2개, 3개, 4개에 여차하면 5개까지 나오거든요. 여기 마지막에 먹여치는 것까지. 참, 패 자체로는 참 악수패네요. 그냥 그렇죠. 연단수 당하면은 중앙까지 뚫립니다. 30초. 근데 지금 하나, 역시 이거는 둘, 여기가 예. 네. 이건 정말 다섯, 거의 웬만해서는 흙이 쓰지 여섯. 못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팩감이 3개나 더 나오면서 다 예. 손해기 때문에 그럼 거기는 일단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흙은 이제 나머지 팩감이 여기 1개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따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먹여치는 거는 이건 사실 좀 불확실해요. 안 받을 수도 예, 있단 안 말이죠. 받을 수도 예. 있습니다. 이거는 집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1개가 흙이 팩감이 있다고 보고요. 확실한 팩감이. 네. 백은 팩감이 여기가 백은 자체 팩감은 이제 더 이상 없고요. 네. 다른 곳에 팩감을 써야 하는데 30초. 우하 쪽 하나, 끊는 것은 팩감이 이제는 안 될 가능성도 있죠. 여기요. 예. 네, 지금 아마 홍선희 선수 이쪽을 보는 것 여섯,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 2번 정도 연타를 하면 네. 아홉, 네, 비슷한 팩감을 쓰네요. 예. 좀 더 효과적으로 씁니다. 그냥 끊으면 집으로 손해니까 그냥 들여다보는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 일감상으로는 저는 이 패를 받지 못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해소를 하면 네. 때리거나 이어서 패를 해소하면 여기는 뚫고
끊고 뜨는 게 아니라 끊는 끊겠죠. 게 네. 더 낫겠네요. 이러고 이제 이쪽을 단수 치면 되는데 이러고 났을 때 계산이 과연 어떠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못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집은요. 네. 아까 40집이라고 했는데 예. 늘어난 게 없어요. 예. 거의 그대로 40집이에요. 여기 또 백은 끝내기 하는 맛이 좀 남아 있어서 네. 대신에 이제 중앙이 엄청나게 두터워지긴 했죠. 음.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한 여기 집만 65집, 네. 중앙 두터우면 25집 정도는 난다고 보고요. 네. 65. 네, 여기 35 10집이니까 75집 정도 났네요. 75. 예, 흑집은 좀 늘었죠. 네, 패를 조금 이겼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네. 여섯, 일곱, 자, 이제 백이 여기를 단수 쳐서 잡는다고 치면 여기가 셋, 여기가 20집이 들어왔어요. 지금 100집이. 네. 아까 45였거든요. 20집도 좀 넘네요. 22집 정도. 음. 그러니까 여기 집 아까는 5집을 계산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 집만 17집이 정도 늘었어요. 늘었으니까 단순 계산상으로 보면은 100이 많이 따라온 건 네. 맞습니다. 뭐 유리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30초. 하나, 자, 이 바둑 재밌습니다. 금방 네. 끝날 것 같았는데 넷, 다시 또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자, 아주 현실적으로 큰 것을 갑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3경기입니다. 화성식 코리오의 홍성지, SK 앵크린의 이태현입니다.